아니 그리고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그 남자가 여러분을 막대한다고요? 그런 남자라면 그거 안 만나야 될 남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데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온 말 중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연애를 해야 행복하다, 또는 남자는 자기 좋아해주는 여자에게 금방 질린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여사친들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기도 하고요. 또 가끔 제가 영상에서 무조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면 꼭 이런 내용의 메일이 한두 통 와요. 근데 데이라인님, 제가 보는 다른 유튜버는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금방 깨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남자한테는 정복욕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한테 금방 질려서 다른 여자 찾아 떠난대요. 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뭐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라고는 언급을 안 하셔서 그 유튜버분이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이 갈 만한 조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딱 그 한 문장,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에겐 금방 질려한다, 이 문장 딱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는 부분은 이거죠. 남자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여자,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에겐 금방 질린다. 그럼 틀린 부분은 뭐죠? 모든 남자가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걸 손에 넣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흥미가 전과 같지 않은 걸 마치 남자만의 본능이라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남자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능에 있어서만큼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본능을 표출하는 타이밍과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본능 자체는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란 동일한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원하던 어떤 걸 손에 넣으면 그 대상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는 게 남자만의 본능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자는 원하던 어떤 걸 손에 넣게 되면 그때부터 그 대상에 대한 흥미가 점점 올라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어떤 한정판 옷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막 옷 산 지 1년이 넘어갔는데도 막 그 옷을 샀다는 사실에 여전히 감격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옷 꺼내보고 그렇게 껴안고 잠들고 이러세요?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옷을 구매하던 시점에 강하게 분비되던 도파민이 생성을 멈추면서 그 옷에 대한 흥분이 전과 같지 않아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건 성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정복욕이라는 단어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과거에 영토 다툼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군대 지휘관들이 거의 다 남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이겨서 어떤 도시나 나라를 함락했을 때 희열을 느끼던 것도 주로 남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희열이 느껴지니까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욕이란 단어를 남자에게 많이 갖다 붙이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역사상 유명한 여성 통치자였던 제노비아, 측천무후, 선덕여왕, 이런 분들이 군사 지휘관이 되니까 어때요? 남자들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어 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여자에게도 똑같이 정복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욕이란 단어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원하는 걸 손에 넣고 싶어 하고, 근데 막상 그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그것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연애를 해야만 행복하다, 이 공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도 자기가 좋아해서 막 도파민이 미친듯이 뿜어져 나오는 연애를 해야 행복하도록 설계된 존재니까. 근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자는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대, 그런가 해서 그런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는데 안 즐거워. 그 남자의 일상이 전혀 안 궁금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밥 먹고 온다는데도 하나도 질투가 안 생겨. 그러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뭔가? 나는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매일 사회가 옳다고 말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좋아서 미칠 것 같은 남자 만나세요. 여러분이 높은 가치를 지닌 여자가 되면 그런 남자가 되려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타인의 나약한 조언을 듣고 여러분이 덜 좋아하는 남자와 연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남자를 덜 좋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남자의 가치가 여러분의 기준보다 낮다는 건데, 그런 남자와 연애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나요? 결혼 상대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요? 사랑 없는 결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가치를 높여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눈을 낮춰서 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건 불행한 연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잘해줬는데 남자가 그때부터 나를 막대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 사람이 남자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뭐 여자는 한 남자랑 사귀면 평생 그 남자에게 연애 초반과 같은 설렘을 느끼고 그 남자의 존재에 항상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이 잘해준다고 그 남자가 여러분을 막대한다고요? 그런 남자라면 그거 안 만나야 될 남자 아닌가요? 애초에 인성이 그런 사람을 내가 막 덜 잘해줌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을 나를 평생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게 망상입니다. 내가 남자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남자가 나를 막대하면 아이고 그 인성 미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도망치셔야죠. 무슨 거기서 내가 덜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짐승들처럼 본능에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을 초월해서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쟁취해내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녀관계에서 연애 초반과 같은 설렘을 느끼고 싶어해요. 그게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이 사라지는 순간 돌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렘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자인 남자의 마음을 붙잡아두려고 애쓰는 것보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후자인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는 사실이요.